스피드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. 우선 재개발 지역의 신축 물건을 많이 사시죠? 재개발 지역이 아니겠죠?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겠죠?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축 빌라를 사면 이게 정말 재개발이 될까요?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.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이제 좀 긴 세월 두고 보는 건데,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지 보는 건데요.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 재개발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권리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공부하면서 다시 가지치기를 해서 어떤 걸 공부하고 있었냐면 이거였죠. 지분을 합치기, 지분을 쪼개기 뭐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를 배정받는 물건을 여러 개 만드는 시도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있었고, 거기에 맞게 이제 각각의 기준일을 두고 있었던 거죠.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려는 게 뭐 필지 분할도 있었고 뭐 필지 중 일부를 사서 붙이는 것도 있었지만, 그중에서 집과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지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각종 기준일이라든가 구역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져 볼 건데요. 그러기에 앞서 이런 일들이 왜 재개발 지역에 신축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물건들이 왜 잘 팔리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한번 해 볼게요. 우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흐름을 짚어 볼게요.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 재개발 지역 내 물건의 생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. 그래서 생성이 인정이 안 되면 신축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인정 자체가 안 되면 그러면 그 물건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랬죠. 그래서 신축 물건을 샀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인정의 날짜에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뭐 아파트 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, 지위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, 분양 신청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따질 건데, 우리는 지금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물건의 생성의 인정 여부를 따지고 있고, 그 생성을 됐지만 등기부 등본도 있고 다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, 그중에서 이제 신축 부분을 볼 건데, 그러면 이제 신축 물건이 왜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에 예민한 물건이 돼 버렸느냐. 그다음에 이 신축 물건이 또 잘 팔리는 이유는 뭐냐. 그럼 또 어떤 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느냐. 그다음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떤 것이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뭐 꼭 이 순서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보아 나갈 건데요. 우선 그 첫 번째 이유로 왜 신축 물건이 잘 팔리는지를 보도록 할게요. 잘 팔리니까 사겠죠. 근데 여기에 또 숨은 맹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선 잘 팔리는 이유를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또 헤집어 보자고요. 그래서 잘 팔리는 이유를 보면 이런 거예요. 만약에 대지 지분이 한 평짜리가 있고요. 대지 지분이 10 평짜리가 있어요. 그러면 총 매입가를 놓고 봤을 때 매입가가 만약에 4억 1 이고 5 억이다. 그러면 지금 10 평짜리는 평당 5천이 사는 꼴이거든요. 근데 한 평짜리는 평당 4억 1천이 사는 꼴이에요. 그러면 이게 똑같이 아파트 33 평형 국민주택 규모에 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평을 가져도 이제 33 평이 배정이 되고 10 평을 가져도 33 평이 배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, 물론 추가 부담금의 문제는 있지만 똑같이 33 평이 배정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, 이건 분양 자격 부분에 따질 거지만 그런 권한이 있다면, 그런 자격이 있다면, 그다음에 총 부담금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총 부담금을 계산해 봤을 때 만약에 분양가가 둘 다 5 억이라면 분양 기준가액은 이 한 평의 감정평가액이 만약 1,000만 원 났다. 그러면 이게 1,000만 원이고요. 얘는 1 억이거든요. 그러면 인제 비례를 곱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총 투자 금액을 계산했을 때 평당 4억 1천에 산 게 9 억이고요. 평당 5천에 산 것도 9 억이에요. 그러니까 신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10 평을 사서 만약에 한 평짜리로 10 개를 쪼갠다면 평당 5천에 파는 게 아니고 평당 4억 1천에 팔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, 물론 10 평짜리를 한 평씩 쪼갤 수는 없죠. 보통은 이제 100평 사 가지고 대지 지분 7 평짜리, 8 평짜리로 많이 쪼개는 거죠. 논리는 같은 거예요. 결국은 평당가를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는 거죠. 평당가를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은 공사비를 들이더라도 훨씬 더 높게 평당 총 투자 금액이 같잖아요, 계산해 보면. 나중에 계산하는 식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. 그럼 결국은
평당 5천에 사서 평당 4억 천에 팔 수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. 이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건데, 문제는 이런 물건을 사게 되면 총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, 더 큰 문제는 이런 물건이 잘 팔리는 지역은 당연히 신축 물건이 늘어날 거고, 그러면 신축 물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개발 노후도가 깨져서 재개발 지역이 이제 안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건데요. 우선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신축 물건이 재개발 지역에서 잘 팔리는지, 왜 그거를 많이 사람들이 사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한번 보여드려 본 거예요.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거리 산정 기준일,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, 아무리 신축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면 안 되는 지역들,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